호주 유학을 갔다가 결국 졸업을 못하거나 비자를 못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건 처음에는 전혀 문제가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호주에서 보고 들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유학 중간에 무너지는 대표적인 3가지를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는 약간 어렸을 때 호주에 올 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호주에 오면 가족들이랑 친구들이랑 사실 진짜 멀리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를 뭐 관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만 나이 21살에 호주에 처음 왔는데 그때는 갑자기 저는 10시인가 12시까지 통금이 있었는데 통금도 사라지고 엄마가 막 옷을 뭐 짧게 입고 다니면은 아직도 그런 거 입으면 안 된다 막 이러고 잔소리 하시고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나를 통제해줄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거의 사라진 거죠. 그래서 내가 뭐 학교에 안 가도 밤늦게까지 놀다가 집에 들어와도 아무도 나를 통제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친구들을 만나고 이렇게 무리에 어울리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걸 통제하지 못할 때 이걸 스스로 관리하지 못할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물론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다 이제 잘 하는데 나도 모르게 그런 파티에 한두 번 빠지게 되다 보면 계속 가고 싶고 가게 됐다가 공부를 한번 놓치게 되고 공부를 한두 번 놓치다가 진짜 그 과목이 페일하는 데까지 오고 결국에는 그 학교 생활 따라가기 힘들 정도까지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호주에서 약간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갬블링이거든요. 한국에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누가 뿅뿅이를 한다던가 이런 거를 주변에서 볼 수도 없었고 사실 이걸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일반 펍에 가도 그 일반 펍 안에 그냥 작은 문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뿅뿅이를 하거나 이렇게 룰렛 돌리는 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걸 하는 거를 정말 아예 좋아하진 않는데 친구들이랑 한두 번은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한 번씩 뭐 5불을 넣었는데 갑자기 내가 200불을 짠다거나 뭐 몇천 불을 짠다거나 이러한 경험이 생기게 되면 그거에 유혹이 돼서 빠지게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렇게 빠지다가 주변에서 처음에는 그냥 자기 생활비만 쓰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이 보내주신 용돈이나 자기가 알바해서 벌었던 돈을 쓰고 그렇게 해도 이제 갑자기 카드 돌려막기로 이제 힘들게 되니까 결국엔 친구들한테 돈을 빌려서까지 하는 분들을 봤어요. 사실 이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단순히 학교 문제가 아니라 돈, 학업, 그리고 인간관계까지 진짜 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생활을 할 때는 결국 아무도 나를 관리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통제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외로움과 적응 문제인데요. 여러분들은 딱 유학생활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고 제가 호주 유학을 준비를 했을 때 유학생활을 상상을 하면 캠퍼스를 거닐면서 외국인 친구들이랑 이렇게 막 하하호 하면서 이렇게 거니는 모습, 되게 편하게 의사소통을 하면서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호주에 와보니까 그런 거는 진짜 극소수의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많이 외로웠던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랑 함께 있는 시간도 많긴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보다. 처음에는 뭐 영어도 잘 안 들리고 내 스스로 약간 영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친구들 무리에 가서도 적극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명절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 다른 친구들은 자기네 가족끼리 어울리는데 대부분의 유학생들이 가족이나 뭐 친한 친구들이 다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저절로 약간 혼자가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을 만난다고 해도 그러니까 만날 때는 재밌는데 결국 이게 집에 와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면 그 안에 좀 외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었을 때가 제 친한 친구들이 한 명은 교환학생으로 호주에 오고 한 명은 워홀로 시드니에 오고 그리고 한 명은 그때 휴가를 일주일 내가지고 호주에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 4명이 이렇게 뭉쳐서 일주일 내내 진짜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요. 무슨 복고 케이팝 파티가 있어가지고 거기도 가고 그 다음에 포트 스테판도 저희가 옷을 맞춰서 가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결국에는 그 일주일이 끝나면 헤어짐이 오잖아요. 그래서 교환학생 했던 친구는 다시 멜번으로 가고 워홀한 친구랑 저는 시드니 남아있고 그 다음에 저랑 제일 친한 친구는 다시 한국으로 회사로 돌아가야 되니까 갔어야 됐는데 그때 막 호주에서는 친구들을 만나도 이게 헤어짐이 있을 수 있구나. 근데 친구들이 다 이렇게 약간 가고
혼자 시드니에 남았을 때는 진짜 많이 속상하고 슬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교 다닐 때 진짜 대학교 때 졸업만 하면 영주권 따야 되는데 근데 나 결국에는 한국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유학 생활을 하면서 약간 힘든 일이 여러 개 겹치게 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곳이 약간 적다 보면 호주라는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든 상황이 생길 때 주변에 힘들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부를 계속 놓치는 경우인 것 같아요. 이제 사실 호주에서는 대학교를 합격했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이게 시작이잖아요. 우리 모국어가 아니다 보니까 영어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영어로 강의를 듣고 뭐 친구들이랑 소규모로 토론을 하고 남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는 건 사실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처음 2015년 10월 달에 호주에 처음 와가지고 그때 10주짜리 코스를 들으면서부터 항상 봐왔던 케이스긴 한데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한번 점수가 잘 안 나와서 낙제를 하면 사실 다시 그 유닛을 다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과목이 떨어지는 건 저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왜 내가 떨어졌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막 가려고 했을 때 생기는 것 같아요. 내가 수업이 안 되고 내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 못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러면서 이해가 이제 잘 되지 않았으니까 또 과제를 미루게 되고 친구들이랑 공부하는 것도 약간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뭐 한 과목 두 과목 늦어지고 결국에는 뭐 학기를 멈췄는데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그 메이저를 포기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상황까지 생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내가 공부를 할 때 사실 대학교 양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모국어가 다 아니다 보니까 공부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훨씬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꼭 뭐 2명, 3명 이렇게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분업을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인커리징을 해주면서 같이 스터디를 하면서 공부하는 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유학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봐온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처음에는 힘들어해도 약간 그 시기를 이제 잘 적응하고 헤쳐나가면서 결국엔 다들 졸업을 하고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 잘 세트를 합니다. 그냥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유학생활은 그냥 공부, 돈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생활을 하고 스스로 책임질 준비도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의 유학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